저의 대외선전용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북한 어린이의 일상이 실려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일상인지 저희가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리스준이입니다. 나이는 7살이에요. 오늘부터 리스준이의 1인 TV를 시작하겠어요. 저거 유치원에서 거의 교양원들이 시키는 말투네요. 헉, 어머, 피아노를 치는데요? 피아노 칠 때 저렇게 이러면서 쳐요? 쟤는 전문 교육을 받는 애네요. 예. 우리 저런 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네. 아니 근데 뒤에 인형이랑 다 최신 인형들이 근데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뭐 우리나라랑 어머, 뭐 그 이거 완전 이거, 다르거든요. 옷 어머. 입은 것도. 오, 실내 놀이시설 놀이시설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여기는 평양 무슨 청량도 거의 창광유치원 네, 수준. 창광유치원인 것 같은데요. 아, 요게 북한이 혹시 그 아까 얘기했던 66전? 예. 그럴 때요? 네네네네. 예. 부모님들이랑 함께하는 그 체육대회 같은 거예요. 산스크 사탕 선호키 스테야 되나? 산업으로 아. 시작할 사도 가자요. 생활 수준이 일단 일반 사람들 그렇죠. 수준이 아니고요. 와. 어머, 러닝머신도 있어요. 와. 수돗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거 또 따뜻한 물. 센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거품 많이 넣고 거품 많이 넣고. 나도 언젠가는 나의 선전하기를 혼자서 촬영을 했지만 현재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엄마는 나의 생일을 모두 촬영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일상처럼 안 보여. 지금 화면마다 그래도 머리 액세서리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한마디로, 예. 제일 이 영상이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거잖아요. 그치. 북한이 잘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대선전용이니까. 우리가 나와서 말하는 게 뭐 그렇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 영상은 대외 선정용이기 때문에 현실 북한 현실 어린이들은 저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저걸 보니까 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움이 하나도 없잖아. 어색하죠. 네. 기왕 나름 애썼으면 그럴듯해야 되는데. 예, 저런 영상을 우리가 북한의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아마 향후 10년이 지나가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대외 선전용 그냥 북한이 자랑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저 사실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에서도 사셨고 지금 한국에서 애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은 뭐 빈부격차가 이제 워낙 심해지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잖아요. 북한에서는 저게 이제 일반 가정은 아니고 정말 가장 높은 그런 고위층의 자녀들이 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실적이진 않을 것 정말 같다라는 저거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하고 거리가 먼 게 제가 있을 때는 그랬었어요. 이게 아침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식전동원이랑 그런 데는 다 동원돼야 되는데 맞아요. 애들이 엄마는 밥을 해야 되지, 또 엄마는 장사 준비해야 되지, 아버지는 출근 준비해야지, 아버지는 또 나름의 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 동원을 아이들이 나가서 자전거 도로 닦기 하는데 맞아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요. 근데 주민들이 나가서 그거를 분할제로 이렇게 맞아요. 배분받아가지고 인민반 하는데 분할제로. 근데 그걸 어린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다 마대에 이렇게 짊어지고 오거나 맞아요. 흙을 나도 퍼나르고 시멘트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노동 범위가 아니고 이건 완전 어른 동원의 그 진짜 어른하고 맞먹는 노동력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북한에서도
소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소위 신흥 부자들 네. 또는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그 자녀들의 생활과 네, 네. 지금 두 분이 경험하셨던 북한에서의 소위 네. 일반 주민의 그 자녀들 또 특히 농촌이나 네. 중소도시의 그쵸. 그 아이들하고의 격차가 완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 중국도 그렇지 않나요? 아주 저기 네. 어떤 외곽의 그런 지역의 아이들 막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되게 참 중국은 정말 땅이 넓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이 격차가 굉장히 있는 심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그런 너무 상위에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반대로 또 너무 극단의 이 최악의 상황만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가운데로 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어떤 그런 놀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으로서 보호받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커져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게 노동력의 아이들이 혹사당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조절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놀 권리에 대한 건데 이 놀 권리가 좀 전에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노동력 때문에 북한 아이들처럼 놀 권리를 침해당하는 아이들은 사실 뭐 중국이 아무리 빈부 차이가 심하다 해도 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한국은 전혀 이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일정 정도 가사 일을 좀 하거나 네. 또는 부모님을 돕는다. 와, 이건 그걸 넘어선 일종의 아동 착취다. 노동 착취다라고 하는 이 경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맞아요. 제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단계는 진짜 한국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 이른바 놀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일단 우리 여기 네. 우리나라는 학습인데 학습량 무지 많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기준이 그런 건데 애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을 안 보내 또는 뭔가 공부할 기회를 안 줘. 그것도 분명히 침해예요. 침해고 또 그런데 애가 공부하고 싶은 양을 넘어서는 걸 부모들이 과도하게 그래서 학원을 막 5개 돌리고 막 이러는 거. 네. 그래서 애가 정말로 정말 틈이 없어. 학교 끝나면 벌써 밖에 차가 대기해. 공부가 거의 노역이야 네, 이거는. 그래서 예. 차 타고 어디 학원 가. 끝나고 나오면 이번에 엄마가 대기해. 그 차 타고 또 딴 데 가. 예. 끝나면 또 누가 대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초등학생이 막 12시 넘어서까지 학원에 있다 오거나 이러면 이건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역시 전 침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정도 예. 그러면서 최소한 하루에 1-2시간은 쉬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한국보다 조금 더 심한 더 편인 것 심해요? 같아요. 네, 숙제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 교과서 같은 거를 다 그 학교에 두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방 안에 그 교과서를 다 넣고 다녀야 아이고.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참 노동력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이렇게 또 학업 때문에 놀 권리 침해가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애들이 저는 이제 일도 일이지만 이제 특히 시험 때 그럴 때는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엄청 힘들게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아이들은 뭐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요즘 탈북하는 청소년들한테 이게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북한도 그 사교육이 조금 이렇게 부흥을 한대요. 그래서 그나마 좀 사는 집, 그나마 어느 밥술이라도 뜨는 집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영어,
중국어 이게 딱 몰아붙이기를 한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예체능도 막 또 좀 욕심을 내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조절이 돼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놀 권리라는 걸 보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놀아주는 형태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통 놀아주는 편이세요? 저는 잘 못 놀아줘요.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막 잘 놀아주거나 예전에는 막 게임도 하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놀이터에 예전에 나가면 아이들이랑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저는 엄마들끼리 주로 수다를 떨고 뭐 이런 형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어떻게 놀아준다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사소하게 애 말을 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다는 거 같이 하고 저는 그 요리 같은 거를 그건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리가 우리 아들이 김치볶음밥, 계란볶음밥 이런 건 집에서 혼자 다 해먹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옆에 서서 또 관심 있어 하니까. 좋아하죠. 네, 그것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이거 학원에 가가지고 요리 수업이라잖아. 엄마한테서 배워.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파기름 먼저 내고 어쩌고 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또 이제 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리가.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부모들이 아이랑 놀아주는 유형이 그렇게 분류별로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보면요. 놀이를 공부처럼 막 지도하며 알려주는 학습 지도형이 있고요. 예, 정보를 막 제공해요. 그럴 땐 이렇게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학습 지도형이 있고 놀이를 통해서 교훈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건 살짝 북한식의 북한의 맞아요. 애니메이션이랑 통해서 교훈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쪽인 것 어. 같아요. 제가 좀 막 애들이 여기 엄마들은 15살 돼도 라면 끓인다면 라면 끓이지 마 뜨거울까 질까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봐야지 뜨거운 걸 알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기 전에도 된 건 어떤 건지도 모르기 전에 엄마들이 미리 못하게 하면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훈을 주는. 그래 위험한 교훈이네. 저는 학습 지도형인 것 같아요. 여기 학습 벌써 다 나왔네요. 그래요. 전 아직 해당 안 돼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소장님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세 번째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놀이 촉진자형이 있대요. 그리고요. 널거나 말거나 그냥 핸드폰 쥐어주고 그래 놀이감 저기 있으니까 가서 놀아 하고 방관하는 수수방관하는 방관형 놀이 방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이들의 상황도 있고 또 성향도 다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 촉진자형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부모 유형이라고 해요.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또 네, 많네요. 그렇죠. 오늘도 또 반성하네요. 방관형에도 속할 네. 수 있고 맞아요. 살짝 속해요. 여러 가지 다 속하지. 이거 해봐, 네가 해봐야 알지. 예, 그렇죠. 소장님은 스스로 나 저기 있네. 저는 약간 그 놀이 촉진자형. 촉진자형에 가까운데 예. 거기에서 이제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이제 애가 좀 더 막 놀이 방식을 좀 정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끔은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그 게임을 같이 깔아서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거 얘기도 나누고 뭐 공감대를 쌓으려고. 이 부작용은 예. 이제 애는 질려서 안 하는데 예. 뒤늦게 내가 빠졌어. 게임에 빠졌어요. 요즘도 해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이런 거 보고 애가 처음에는 아빠가 나랑 같이 놀려고 이 게임을 해주는 거에 대한 네. 고마움이 있었다면 네. 요즘에는 결국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 하고 오히려 이제 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게 근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 아버지 게임에 빠진 저 모양새하고는 내가 저렇겠지 하고 네, 그럴 수 반사 있어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효정 있어요. 씨는 아들 내비가 저번에 제가 살짝 들었는데 말을 안 하는 침묵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어때요? 이제 자기 의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좀 말도 많이 시키고 이제 뭐 낱말 그 끝말잇기 이런 것도 예. 시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 놀이 중에 이제 했던 그런 아까 그 뭐 학습 지도형이라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놀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카드 놀이가 있는데 카드놀이. 트럼프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숫자를 반씩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숫자를 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덧셈,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개를 그걸로? 쓰게끔. 재밌어 해요? 네, 재밌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재밌어요. 네, 어른이 져주잖아요. 예. 그러면 네, 신나고 자신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덧셈 뺄셈도 배우면서 또 엄마랑 어른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서 진짜 학습 지도형이다. 네.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교훈적인 이거에 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이제 아이가 어쨌든 원하는 방식으로 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애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위주로 규칙을 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이불놀이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불을 뒤집었어요. 네. 근데 뒤집었었는데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나오거나 손끝이 이렇게 삐져나와. 그럼 제가 이제 거기 막 간지르거나 그러면 얘가 갑자기 타임 그러고는 자기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드네. 네, 그러면 애가 뒤집었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잠깐 나와봐 그러고는 그렇게 하면은 너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럼 이건 놀이가 아니야.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놀이라는 건 규칙을 정하는 건 좋은데 그 규칙은 너가 입장을 바꿔도 따를 수 있을 때만 정해. 너는 유리하게 정하고 상대는 불리하게 정하는 규칙으로는 놀지 예. 못한다. 잘 받아들이든가요,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저도 되게 뭔가 교훈형으로도 좀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부모니까.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지가 막 뭔가 규칙을 정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봐. 그럼 애가 바로 알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대가 재밌어야지 놀이는 즐거운 거다. 맞아요. 그렇게 저는 하는데 어떤 때 그런 생각하냐면 숙제 해라 하니까 저도 막 목이 아프고요. 막 밖에 나와서도 방송하지 집에 들어가는 그냥 빽소리 지르지 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도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이거 숙제 하지 마 이러면은 애도 엄청 짜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랑 요 놀이 살짝 하고 같이 공부를 할까 이런 식으로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게 조금 적은 시간이라도 놀아주고 우리 이만큼 놀았으니까 이젠 책 보자 이랬더니 되게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대신 떼는 써요 분명 그 뒤에 엄마 너무 오늘 짧다. 애로 빙의를 잘 하시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애하고 이렇게 좀 뭔가 티키타카 뭐 이거를 하니까 그 뒤에 제가 조율하기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또 연구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이런 놀이 후에 아이들의 학습 흥미도랑 교우 관계가 실제 더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다. 이런 내용이죠. 어때요? 이게 정말 이건 진짜 필수였어. 내가 경험해봐도 이건 진짜 중요했어. 이런 경험 있어요? 놀이 중에 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굳이 이제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냥 놀게 해주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그걸 좀 빼고 이제 조율하면서. 함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같이 하는 거를 네. 많이 해주는 게 맞아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나는 애하고 놀 줄도 모르고 놀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방임과 이 아이를 잘 놀게 해주는 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냐면 그렇죠. 아이랑 놀아주지 않더라도 아이가 안전하게 쉬고 놀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하고 몸으로 놀고 뭔가 학습형이든 교훈형이든 뭔가
해야지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잘 놀 수 있게 지켜봐주고 네. 그걸 나무라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놀 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참 재밌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기도 하면서 북한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삶을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면서 놀 권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나요? 왜 우리 그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놀고 자빠졌네. 너무 자빠졌네. 네. 혹시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을까요? 놀고 자빠졌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놀이와 관련된 거에 부정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너 그렇게 놀다 모델에서부터 이 노는 것이 예. 부정적인 게 많은데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요즘 놀고 자빠져 있어서 너무 좋아. 네. 역시 애는 놀고 네. 자빠져 있어야 네. 돼. 이런 얘기가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좀 농담으로 저는 오늘 소감 마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서연아,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 공부하지 마. 욕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욕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애가 엄마, 그럴 수 그것도 있어. 대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그럴 수 있어. 아 이제 그 뒤에 우리 엄마가 날 포기했구나. 그렇죠. 엄마 왜 그래?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이렇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사춘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1회 더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